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인천경찰 24시 시간인데요. 인천경찰청 경찰관들과 함께 범죄 사기 예방과 인천경찰의 수범사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천경찰 24시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인천경찰청에서 교통안전 그리고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지금 홍보부 담당하십니까? 네. 홍보도 담당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박형진 경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 경사입니다. 네, 아니 박형진 경사님, 이게 저는 교통 안전인데 거기에서도 홍보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 또 홍보 담당관실에서 홍보 담당 교통 안전계에서 홍보 담당도 하고 있는데 박 경사님, 지금 최근 경찰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뭐 다양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 경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에서는 예. 올해 7월부터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연중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통 분야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방안으로 5대의 반칙 운전을 규정하였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사설 구급차 법규 위반이 5대 반칙 운전에 해당합니다. 교통경찰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이게 단속한다, 계도 기간 지나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홍보 담당 업무도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대 반칙 운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5대 반칙 운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나라가 보유한 그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교통 기술만큼 네. 그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교통 문화도 좀 향상되길 바라기 때문에 5대 반칙 운전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안전 기술과 첨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질서의식 면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번에 5대 반칙 운전을 규정해가지고 일부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운전자들의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게 네, 사실이죠. 네. 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5대 반칙 운전에 좀 자세한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그 새치기 유턴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턴 구역에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경우인데요. 도로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이게 법규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예외적으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행 차량의 통행을 후행 차량이 방해하게 된다면 유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데요. 네. 경찰에서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를 주행하려면 내부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반칙 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새치기 유턴 그리고 버스 전용차 위반 얘기해 주셨잖아요. 꼬리 물기, 끼어들기, 아까 말한 구급차, 비긴급 구급차죠? 이것도 좀 마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꼬리 물기는 정체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고,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인데요.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는 위반자가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기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운전자 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에 반칙 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일반 차량이 아닌 사설 구급차의 법규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거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신호위반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 종종 사설 구급차가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반 경우가 있어서 반칙 운전에 포함하였습니다. 예. 딱 들어보니까 이게 딱 반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새치기 유턴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사실 그건 지금 없고, 버스 전용차 위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승합차들, 뭐 카니발인가요? 산타페 이런 것들. 거무게 썬팅을 하고 과연 한 명이 운전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몇 명 이상 해야 되죠? 이게 6명 이상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한 명이 얌체 운전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현장 단속을 실시로 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예. 버스 전용차로에서 승합차 타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 일단 바로 점검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한 명인지 아니면 6명 이상인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요. 이게 끼어들기 있잖아요. 네. 요즘에 끼어들기 있을 때 좀 사실 이게 유혹이 막 많이 생겨요. 그죠? 점선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드론으로 이렇게 규제,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인천에서는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본청 그 예산안에 내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드론이 떠 있으면은 경찰이 없다 하더라도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한 각종 끼어들기라든지 꼬리물 같은 경우는 바로 드론으로 인해서 단속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반칙 운전 이거 인천 경찰청에서는 이 반칙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진해 왔습니까? 예,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 1일부터 반칙운전 근절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예. 처음 2개월은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주요 홍보 사항들로는 교차로 반칙운전 캠페인을 24회 실시하였고 사설 구급업체 839개소에 서한문을 보내 법규 준수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인천 전역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종 SNS, 맘카페, 아파트 네.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홍보 기간, 계도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이 잦은 핵심 교차로 21개소 그리고 끼어들기 다발 요소 32개 선정해가지고 집중 단속 중입니다. 예. 지금 단속 현황은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총 2,501건 단속하였으며 예.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통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서 교차로 내 정차 금지지도 확대하고 있으며 끼어들기 방지를 위해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도입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끼어들기 방지하기 위해서 초록색이라든지 그 분홍색으로 미리 이렇게 하라 그 얘기가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부터 그거 있으면은요 위반 안 하게 돼요 진짜. 그 초록색과 저기 분홍색 네. 있으면 부평하시 나갈 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미리 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엄청 나 불법을 저지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통 안전 계시니까 요즘에요 그 단속하는 게 카메라가 네. 뭐 전면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뭐 단속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뭔 얘기예요? 그게 전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새로 시작됐는데 작년에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전면 카메라 시행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잡지 못한다는 것. 네, 전면에 번호판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이륜차를 잡을 수 있고 특히 전면이랑 다르게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까지 찍는지 예. 그리고 어디부터 찍는지를 예. 확실하게 모르니까 예. 그래도 그 도로 자체가 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으니까는 못 잡는다는 얘기죠. 전면 카메라를 못 잡았습니다. 못 이제까지는. 잡은 거죠?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앞에 있는 카메라만 피하면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뒤에서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과 뒤를 똑같이 이제 주포를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많이 지금 인천 전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네, 인천 지금 24개소에 지금 운행 중이고요. 24개소? 점차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뒤에서도 날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면 안 되죠. 카메라 있든 없든 간에. 저기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렇게 굿모닝 인천에 나와 주셨는데요. 박현진 강사님,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예, 교통사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신뢰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정체를 줄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반칙 운전으로 신뢰의 원칙이 저해된다면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는 결국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본인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로에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성혜진 경장과 함께 인천경찰이 선정한 수범사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새롭게 홍보담당관실에 새롭게 우리 성혜진 경장님 처음 뵙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경찰 수범사례를 듣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을 노리는 이른바 차량 처리 범죄와 관련된 사례 3건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주택가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꼭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처리 범죄 예전에는 많이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차량 털이 범죄가 있군요. 지금 3건을 준비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차량 털이 범죄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첫 번째 사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7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지하 2층 주차장은 아직 정막이 감도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조심스레 차량 사이를 살피며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CCTV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러 차량을 확인한 후 이내 한 차량에 탑승하였고 내부 수납을 뒤져 무언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예. 그날 밤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금값 장난이 아닌데 그죠? 100만 원이라고 해도 요즘에 아마 볼 때는 몇 도 안 되는 뭐 그거 같긴 한데 그래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사라졌다니 뭐 또 112에 신고를 좀 차정했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경찰에 뭐 추적이 이어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들이 피해자의 동선을 바로 추적했고요. 예. 피해자가 등록된 카드로 해당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인상착의와 출입 기록을 대조해서 피해자를 결국 확인해내었는데요. 피해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추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신고 접수 사흘 만에 지방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6월 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차량 털이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예. 사실 나 이거 보면요.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수준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자고 났더니 내 차가 지금 털린 거 아니에요, 그죠? 털렸고 내 놀았던 금반지가 아까 반지라겠나요? 네, 반지 맞습니다. 반지가 사라졌는데 신고했잖아요. 근데 동선을 추적하고 뭐 CCTV라든지 그리고 그것도 지방에 PC방에 있는 거까지 잡아내가지고 그걸 딱 검거한다는 게 내가 아까 우리 2부 사건에서 좀 이승기 변호사님이 더러더러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면요 잡힌다. 예? 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잡힌다. 오늘 새삼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면은 아니면 범죄뿐만 아니라 뭐 하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진짜.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였던 범인이었었죠. 검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꼼꼼히 분석하고 또 지방까지 도주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한 대한민국 경찰의 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사건도 같은 달 7월 이번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새벽 3시 30분 같이 새벽 시간이죠. 한 남성이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내부를 살피는데요. 곧이어 CCTV 관제센터로부터 차량 털이 의심 남성 2명이 보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지구대의 모든 순찰차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예. 관제 요원과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공유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분 만에요? 네. 3분 만에 순찰차들이 모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약 10여 분가량 수색을 한 끝에 인도 숲길에 숨어있던 피해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들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지만 경찰관들이 약 2km 구간을 추격한 끝에 한 명을 먼저 검거하였고 또 다른 한 명도 인근 빌라 건물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를 뒤져 현금과 동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새벽 관제센터와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 이런 차량들 모두 두 사건 모두요.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간 틈을 노린 범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차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차량 털이범들은 이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또는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 인적이 드문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행을 시도합니다. 꼭 차 창문을 끝까지 올리고 꼭 잠금 장치를 하고 차를 주차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차량 털이로 훔친 물건을 바로 또 온라인에다 올려서 사고 파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차량 안에 명품 지갑과 현금을 훔친 피해자가 그 지갑을 중고거래 네. 플랫폼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거래까지 연결되는 유형으로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경찰 알아내가지고 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피해자가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게시된 온라인 판매글을 토대로 피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된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실제로 차량 내 현금, 귀중품 예. 등을 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차량 털이를 막기 위한 예방법, 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것도 마저 얘기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차량 문 단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도 반드시 문을 시정하시고 차량 내부에는 지갑이나 현금,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문을 안 잠그고 차를 그래요? 이제 주차해 둔 경우가 예. 있는데 마음 급할 때, 뭐 네. 늦었을 때 막 이럴 때 정신 없을 때요. 맞아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신 경우가 있으실 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차량 문이 잠겼는지 꼭 한 번씩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차량 문을 안 잠근 적은 사실 거의 없는데 왜냐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접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차량에다가 기증품을 보관하는 습관도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기도 해요. 왜 차량에다가 기증을 보관할까요? 그죠? 기증품 집에다가 예, 그죠? 네, 예, 차량에다가 기증품은 하는지 꼭. 예, 그렇죠. 이게 그래야 범죄가 뭐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방도 필요하고 또 범죄 저질렀을 때는 빠른 검거도 물론 필요하고요. 오늘 차량 털이 사례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작은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뭐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문이 잘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차 안에는 귀중품을 절대 두지 않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경찰도 순찰을 강화하고 관제센터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인천경찰청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천을 위해 달리는 인천경찰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경찰청 유튜브에서 오늘 영상이 청취가 가능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인천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박현진 경사, 홍보 담당관실 성혜진 경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